지난번에 이제 상기관절을 들었기 때문에 하지관절은 그 검사하는 방법이라든가 똑같기 때문에 아마 쉬울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이제 우리가 힙조인트라고 하는데, 고관절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인대와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을 지탱을 해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정적인 그러한 관절이라고 보면 인체에서 가장 인대가 붙어 있고 또 자세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고관절의 통증은 또 엉덩이나 허리에서 다리까지 통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거 혹시 디스크가 아닌가 이런 오진할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무혈성 괴사라고 해서 골두가 그 피모 헤드가 썩어버리는 그런 그 병들이죠. 이거는 발견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느껴서 발견을 하면 이미 괴사가 된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뭐 원인은 그 알코올이라든가 스테로이드 이런 약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낭염 및 퇴행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고관절에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검사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소아스모스 장유근이라는 근육과 티리포미스라는 이상근 신드롬, 그 다음에 파셋 신드롬 면관절 증후군, 그 다음에 힙조인트의 그런 렌즈 모션 가동성, 그 다음에 펠빅의 머슬의 또 그러한 그 SI 조인트의 낭염 그런 것들, 또 요추의 서브락테이션, 그 다음에 T12의 서브락테이션 이런 것들이 힙 조인트까지 페인이 감사가 됩니다. 고관절의 통증은 보상적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관절에서 결과로 페인이 있지만 다른 데서 원인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 고관절 분석 시 어린이는 골반의 내전, 외전, 이 어린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들은 이제 걷기를 시작하면은 고관절에 이제 물리적인 힘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고관절의 별도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갓난아이들은 이제 걷지를 않기 때문에 골반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골반에 의해서 외전, 내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얘기합니다. 고관절은 빨리 치료해줘야 하고 발의 등 아치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요. 방치하면 나이가 들면서 내축 무릎 이렇게 디스크나 바늘판 메니스커스가 손상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관절의 기본적인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지난번에 상기관절에 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당겨서 회전 시 통증은 인대의 손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근육이 힘을 놓은 상태에서 당겨서 어떤 자극이 있다는 얘기, 이건 인대의 문제이다.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은 힘을 주고서 어떤 움직일 때, 모션 팔페이션을 했을 때 그런 통증이 유발되면 그 머슬 근육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압박을 가해서 통증을 느끼면 압박을 가해서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그 관절 낭의 문제, 아티쿨라라고 하죠. 그 관절은 우리가 뼈를 른도해서 통증을 느끼면 안 되는데 그 낭의 염증이 있거나 뼈의 서브락테이션이 강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유착에 의해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압박을 가해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건 낭의 문제다. 서브락테이션은 우리가 superior, inferior, posterior, anterior 어떤 방향이든 서브락테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죠. 가능성이. 그러나 거의 고관절에서 피모는 superior, anterior 서브락테이션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고 중력을 실렸을 때 그런 서브락테이션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브락테이션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션, 팔페이션을 했을 때 락이 걸리거나
통증, 페인이 있거나 했을 때의 소브라피오젠이고 치료는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관절이 제일 먼저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관절을 눕혀놓고 압력을 가했을 때의 통증을 느낀다. 이거는 뭐냐? 낭에 문제가 있거나 괴사거나 그런 아주 아까 얘기했던. 근데 지금 이 자세에서 이 테스팅에서 환자가 불편하고 페인을 느끼고 그런다고 하면 정밀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낭의 염증성이나 퇴행성이나 고열성 괴사나 이러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러한 현대의학에 붙여서 그런 MRI라든가 이런 것들을 촬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사자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통증을 느끼면 이건 그 피모 헤드가 엔트리얼 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이 자세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페인이 없어야 되는데 페인이 있다는 얘기는 사자하면서 중력 1이 쏠리니까 피모 헤드가 더 앞으로 나오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앞으로 엔트리얼 방향으로 소브라피션이 있기 때문에 올리면서 더 가중을 무게의 가중을 실리면서 통증이 느끼기 때문에 얘는 포스트 방향으로 어저스먼트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둥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퇴화가 돼서 지금 여기 초기의 증상이 이런 골도가 이런 모습이고 말기는 거의 퇴화가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 민감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고관절은 복잡하게 설명을 해도 치료는 사실 인피리얼 방향으로 빼주는 그런 치료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서 있기 때문에 얘는 수피리얼이나 엔티리얼 방향으로 소브라키션이라고 또 얘가 외측으로 거지는 외전이나 내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치료의 어저스먼트 방향은 그러한 인피리얼 방향이거나 그 다음에 엑스터널 로테이션 된 것을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거나 인터널 로테이션 것을 엑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그러한 교정법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릎으로 오게 되면 무릎에는 문제가 외상과 과사형, 구조적인 단족과 기능적인 단족에서 무릎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릎이 왜 이렇게 골반의 PI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족을 만들어야 한쪽이. 그러면 그쪽에 축을 두고 쓰게 돼요. 사람은 항상 짧은 쪽에 이렇게 힘을 놓고 싶다 보니까 무릎의 하중을 굉장히 많이 받고 몇 배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에 있는 연골이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빨리 마모가 되는 거예요. 빨리 닳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골이 자꾸 닳아지면 또 다시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거로 끝나기 때문에 과사용하면 관절은 참 문제가 많아요. 정상적으로 아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사실은 다시 재생이 안 되고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서 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PI라고 그러면 오른쪽에 힘을 주고 오른쪽에 지탱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 안쪽이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환자를 볼 때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 되게 단족 쪽의 안쪽에 무릎이 페인이 시작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깥쪽이 그러다 보면 그쪽 발이 아프니까 이제 긴 발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통각, 감각, 신경들이 뇌에다 나 아파 죽겠어 하고 보고를 하니까 뇌에서는 그럼 너는 좀 쉬어라. 이쪽 발이 네가 대신 좀 일을 해. 그래서 이제 긴 쪽에다 두니까 긴 쪽도 더 망가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골반이 한쪽이 PI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올 PI가 되면은 양쪽 무릎이 다 동시에 아픈 거예요. 무릎이 구부러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이 앞으로 나가고 허리가 뒤로 나가는 이런 자세가 돼요. 골반이 뒤로 넘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할머니처럼 걷다 보니까 거의 무릎에 있는 근육을 최대한으로 쓰게 돼요. 뼈가 이렇게 풀스텝으로 가다 보면 밑에 있는 티비아가 위에 있는 피모를 딱 받쳐줘서 근육에 힘을 안 써도 되는데 풀스텝으로 걷지를 못하고 종종 걸음을 걷다 보면 그렇게 또 무릎에 인대들이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또 무릎에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걸을 때마다 무릎은 우리 몸의 3배의 하중을 받게 되면서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측의
미디얼 콜라럴 리가멘트와 외축에 있는 레터럴 콜라럴 리가멘트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무릎은 이렇게 플렉션과 익스텐션 모션이 전부예요. 외축이나 내축으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외축과 내축에 있는 그런 콜라럴 리가멘트라는 그런 인대들이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리어 푸시, 포스terior 푸시에서 전십자, 후십자가 딱 앞뒤를 또 막아줘요. 그래서 무릎은 온전하게 플렉션과 익스텐션 모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삐걱하면서 외축의 인대가 늘어나거나 안쪽에 있는 인대가 늘어나면서는 가동성이 생기게 되면 무릎이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고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검사를 해서 좌우로 이렇게 밀어보면서 인대에 손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외축과 회전 운동은 극히 제한된 그러한 가동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아주는 전십자인대, 십자가 있는데 우리가 막 달려가다 갑자기 멈추게 되면 이 십자인대가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가속력이 있거든요. 가속력. 속도라는 것은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가속력.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차가 더 가다가 멈추듯이 우리가 그냥 확 막아버리면 인대를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대가 늘어나는 거죠. 트랙션 되는 거죠. 과하게. 그래서 인대에 그런 스트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뭐 주간판의 섬유 그 연골처럼 우리가 무릎의 그 연골은 안에 수액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섬유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또 자꾸 빠져나옵니다. 외축, 내축으로 빠져나와서 그런 그 액티베이터에서 뭐 지난 토요일 날 공부를 했지만 빠져나오게 되면 다리가 짧아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무릎에 해박된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스트레인이라는 그러한 인대가 몇 개씩 끊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좌상 염자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페탈라라고 하는 슬개골이 있습니다. 뭐 얘는 무릎을 그리고 플렉션 익스텐션 할 때 이렇게 활주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퇴행이 또 여기서 옵니다. 퇴행 나이 들면. 그리고 얘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탈구, 디슬로케이션이 가끔 일어납니다. 가끔 뛰다가 못 뛰어요. 찌금짓고. 그랬을 때 보면 탈구가 되는 그런 서브락테이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전십자, 후십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십자 모양으로 엉키게 돼서 십자인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을 어떤 페인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L3입니다. 요쪽 3번의 신경 디스크가 허리 럼마 3. 이 럼마 스파인의 3번의 문제가 되면 무릎까지 페인이 방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L3에 서브락테이션이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방사통이 있다 그러면 무릎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L3를 치료해야 맞는 거죠. 뭐 무릎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그 무릎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그 쿼드러스라는 대퇴 사두근이 너무 강하게 발달이 돼요. 허벅지 운동, 이게 사실 모든 운동들이 이 하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근육이 붙어 있는 이 무릎 밑에 그 이렇게 들고 일어나요. 근육이 너무 강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되니까 그것이 캘슘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뼈처럼 수북하게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그 속에 딱 캘슘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오스모스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경골 밑에 근육의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또 이제 가끔씩은 혈관의 문제. 우리가 거의 경골 밑에 무릎 종아리 쪽에 발에 페인이 있다고 그러면 허리에서 내려가는 신경들이지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정맥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당뇨가 심한 사람들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말초 신경들이 막 썩어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지. 그 외에는 거의 허리에서 내려가는 그러한 통증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을 했어야 되고요. 이게 무릎의 그 아나토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내러럴 메니스커스라고 그래서 외축 바늘판, 이거는 미디얼 메니스커스. 그런데 겉에가 더 두껍고 속에 얇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게 이제 페탈라라고 하는 실계고, 이게 피모 대전자, 이게 티비아, 이게 피불라 이렇게 형성이 됐고, 여기에 내러럴 콜라럴 리가멘트, 미디얼 콜라럴 리가멘트라는 인대가 이렇게 됐고, 여기 안티리어 쿠시, 포스terior 쿠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릎의 형성이 됩니다. 무릎은 부종이 많이 있다. 낭들이 그래서 슬개골 안쪽에 그 상부, 하부에, 앞쪽에, 뒤에, 관절 부위에 등 그 물주머니가 굉장히 많아요. 낭주머니가 많아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차게 되는 겁니다. 뼈에 서브아큐션이 생겨도 무릎에 부종이 많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 낭주머니가 물주머니가 많다 보니까 물이 차는 거죠. 그래서 뭐 병원에 가면 주사로 빼내기도 하고, 뭐 약을 줘서 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카이로프락틱에서 생각하는 뼈의 서브아큐션이라면 어저스트먼트만 하룻밤만 자고 나면 완전히 부종이 빠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염에 의한 그러한 낭의 이러한 염증성이라면 이런 것은 우리 영역은 아니지만 치료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약물 복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설계골 그 페탈라는 하방과 상방으로 움직이면서 외축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걸음을 걷지 못다. 아까 얘기는 로케이션을 설명한 겁니다. 이건 과감하게 밀어내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대로 서브아큐션을 치료해주면 바로 회복이 되는, 여기는 중요한 신경혈관들이 막 뭉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브아큐션의 반대 방향으로 어저스먼트 그냥 과감하게 하시면 바로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과감하게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노말이잖아요. 정상이고요. 여기 디스로케이션, 페탈라의 디스로케이션이고, 이건 노말 페탈라의 그런 아나토미적인 그런 정상적인, 과감하게 툭 튕겨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비골이 나오는데, 이제 피불라, 얘는 서브아큐션이 항상 위에나 밑에나 포스티리어 수피리어, 뒤로 상방으로 많이 빠져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 옆에 골두를 보면 뒤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항상 서브아큐션 치료는 엔티리어 인피리어 방향으로 서브아큐션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비골은 뭐 걸어 다닐 때 그렇게 과감하게 뭐 이렇게 필요한 뼈는 아니에요. 보조뼈예요. 그러나 이제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네러럴 마릴루스라고 하는 외축 복사뼈가 되면서 거기에서 텔루스하고 캐페뉴스하고 이런 쪽으로 인대가 연결이 돼서 발목에 그러한 형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인대들이 여기서 붙어 나가고, 또 이제 밑에 있는 병골은 그 미디얼 마릴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텔루스나 그 캐페뉴스 쪽으로 인대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근육과 인대들이 발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뼈입니다. 특히 이 페탈라가 골절이 되게 되면 잘 붙지 않아서 많은 고생들을 하는 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탈라가 아니고 피불라, 이거 보조뼈. 이거는 잘못 입력된 그림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되겠지만 얘가 빠져나오게 되면서 단족을 만들게 되고요. 무릎에 페인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무릎에 편들면 이렇게 기간을 지금 여기 설명, 이게 또 다시 그런 바늘판의 구입니다. 이거 외축 바늘판, 미디어 외축 바늘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불라, 티비아,
종골은 한 손으로 이거 이제 검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종골은 플렉션과 익스텐션만 돼야 되는데 얘가 이제 앞으로 당겨보고 뒤로 밀어보고 내축으로 밀어봐서 불안정성이 있는가. 인대가 늘어나면 불안정할 텐데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런 검사를 이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료는 서브락에서 반대 방향으로 항상 치료하는 거고 페인이 없는 반대 방향이죠. 검사할 때. 이번 이따가 실수 때 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액티베이터 이론은 이제 이렇게 그 경골 TBR을 치료하게 되면은 우리가 밑에 있는 텔러스를 치료하고 비구를 치료하면 안쪽에 그러니까 바깥쪽에 치료하면 입방구를 치료하고 그렇게 액티베이터도 배웠는데 그런 룰이 조금 들어간 거죠. 우리 넘어갈게요. 다른 우리가 입방굴, 무릎관절, 입방굴 이거 그 기전을 얘기하는 거에 넘어갈게요. 발에 이제 뼈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큐케니우스라고 하는 종굴이 있고 텔루스라고 하는 발목 거골이라고 하는 텔루스라는 뼈가 있고요. 네비큘라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주상골이라는 뼈, 가장 발등으로 높은 뼈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의 설상골, 큐니폼이라고 하는 설상골. 그 다음에 여기 입방골이라는 큐보이드라는 뼈가 해서 7개의 뼈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발가락에서 보면 여기 이제 화살, 요설도들이 이제 임페리얼 방향으로 자꾸 주저앉아서 문제가 생기고, 발에서 일어나는 서브락켓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큐케니우스라는 종골은 수페리얼 상방으로만 올라갑니다. 임페리얼 방향으로 빠질 수가 없죠. 항상 걸어다니니까. 그래서 얘의 서브락켓은 항상 아킬레스 텐돈 방향으로 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디얼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스피네이션 현상이죠. 웨이전, 그 다음에 프로네이션, 이렇게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그런 현상으로 떨어지는데 거의 한국 사람이 스피네이션 현상으로. 그래서 수피리얼, 미디얼 서브락켓이 가장 많아요. 이 종골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빠지니까 그 텔루스라고 하는 요 뼈 있잖아요. 요거는 그 외축으로 그 내려날 그 임페리얼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요. 엔트리얼 방향, 약간 앞쪽으로 레터널 방향으로. 그 발목은 이렇게 삐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삐걱하는 방향으로 빠지는 거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큐보이드는 그냥 외축으로 임페리얼 방향으로, 레터널 방향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요게 주저앉는 거죠. 그러면 페인이 이렇게 여기 다 페인이 생기게 되는 거. 뭐 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치입니다. 아치. 우리가 족궁이라고 그래요. 족궁, 아치. 3개의 아치가 있습니다. 발은 7개의 뼈로 되어 있다. 내축궁, 외축궁, 그 다음에 발가락 아래에서 궁이 있다. 발바닥에는 궁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들이 많이 붙어 있다. 그리고 프란타 직업장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발에 하중을 계속 치르니까 얘들이 건들이 잡고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자꾸 놓게 되는 거죠. 놓게 되니까 끝과 끝이 자꾸 그 골막에 붙어 있는데 그걸 자꾸 잡아 당기게 돼. 늘어나니까 자꾸 당기게 되면 상처 주직이 생기는 거죠. 그 족지관 염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바닥에 있는 그런 건들이, 그런 텐던들이 얘가 자꾸 늘어나면서 귀식점과 종식점이 그 뼈에 골막에 붙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꾸 힘을 쓰면서 상처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막 발바닥이 뜨겁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은 좀 지능성 신발을 신어서 아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백화점에서 쇼핑 판매하는 사람들 보면 의자도 있잖아요. 또 업주들이 앉지를 못하게 해요.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봐야 궁이 몸무게 더군다나 뚱뚱한 사람, 뚱뚱한 사람 너무 아치가 거의 다 펴지고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균형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발의 전체적인 균형이. 우리 가장 말단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족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궁이 깨지면 여기 발이 길어지고 이 다리가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골반을 AS를 만들어요. 올 AS를 만들고 그렇죠. 청골이 뒤로 빠지게 되고 저 허리가 또 하이폴로도시스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까지 다 연관성이 바뀌게 되거든요. 구두골까지 당기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발바닥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발꿈의 아치를 검사하고 높은 구두를 즐겨 신는 사람, 아킬레스건에 수축이 된 발 뒤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겁나전 신도 맨발로 보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게 플란타 파시아라고 해서 이제 발바닥에 그런 파시아들이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붙어있는 부분을 끄집어내게 되고 여기가 길어지게 되고 상처가 되게 되고 아치가 이렇게 큰 아치, 바깥의 아치, 가운데 이렇게 아치, 이 삼각형의 아치를 우리는 잘 만들어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발목은 삐떡할 때 이렇게 삐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스피럴 방향으로 올라가고 여기에는 인대가 늘어나 버리고 텔러스가 이리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얘를 맞춰주고 얘를 교정하는 걸 이따 배우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늘어나 있는 인대 때문에 인대는 늘어나면 금방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지금 스피럴 방향으로 올라가 있는 쾌캐뉴스를 인피럴 방향으로 빼주고 미디얼 방향으로 간 것을 레터널 방향으로 밀어주고 레터널 인피럴 방향으로 빠져 있는 그러한 텔러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U자형으로 테이핑을 하시고 늘어난 인대와 이러한 혈관들을 터져 있는 혈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100%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반 병원에서 그냥 엑스레이 찍고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냥 덮어버려요. 깁스해요. 안 쓰니까 통증이 사라져요. 다 가서 쓰니까 풀어줘요. 그러면 인대가 늘어난 상태로 그대로 놨었기 때문에 이 팔이 약해집니다. 또 삐걱해요. 그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이 인대는 100%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성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 다쳤을 때 우리의 방법대로 이런 뼈를 교정을 해주고 수축, 이 인대와 이런 혈관들을 우리가 아이스를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또 그거를 테이핑으로 U자형으로 앞뒤로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고 치료하면 100% 회복이 되고 재발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훌륭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게 구두 잘못 삐걱해서 한번 다친다면 그건 영원히 그냥 약한 발목이 돼버리는 경우가 처음에 치료를 잘못해서 그냥 병원 가서 깁스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뼈를 만져주고 그런 그 수습을 잘해서 재발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오늘 그거 배울 것입니다. 발을 다치는 그 현상들이 이렇습니다. 안쪽은 이렇게 무릎으로 또 많이 다쳐요. 안쪽으로 삐걱할 때는 발보다는 무릎을 많이 다치게 되고 바깥쪽은 발목을 많이 다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플란타 파시아들은 이렇게 아까 아치가 무너지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아치를 만들어주는 교정법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법을 많이 처방을 해서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지 외반증이라는 게 있어요. 무지 외반증은 엄지 발가락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오래 지속되면 그 중심이 앞으로 서게 되고 이제 무지 변형이 되면서 석키질이죠. 우리가 말하는 표시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구두나 볼이 적은 신발을 안 신어야 되는 건데 신으니까 어떻게 돼요? 발에 갈 데가 없고 좁으니까 삐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요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이게 속해질이라는 얘기죠. 뼈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그 뼈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캘슘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는 교정을 하면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정할 수가 없어요. 깎아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의외로 부작용이 더 많다고.
지금은 뭐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이 그 발에 대한 미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뭐 발목, 팔찌도 끼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발톱도 이제 뭐 예쁘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 튀어나오면 발의 모양이 겨우 파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양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우리 못 살던 시절에 이게 많이 나왔죠. 고무신짝 신고 많은 일을 하니까 고무신짝이 쭉쭉 늘어나면서 막 좁은 신발 신어까지 늘어나서 옛말이 이거 튀어나온 사람이 팔자가 사납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만치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이미 고생한 거죠. 그래서 요즘들은 이제 미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여자들이 미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하이힐을 신게 되고 볼이 좁은 신발을 신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또 이게 높은 신으니까 발이 쏠리게 되고 좁은 데로 쏠려서 이게 올라타니까 옆으로 삐져나오는 거. 이게 뭐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들이 종아리를 예뻐 보이려면 높은 하이힐을 신어야 되고 키가 늘씬해 보이고 우리 딸이 키가 75인데 175인데도 하이힐을 신어야 되고 뭐 그만 좀 그런 거 신어라 안 좋다 그래야 종아리가 얇고 여자들은 미적인 거라면 시골 교회에 나보다 한 살 적은 여자 권사님이 있는데 옷자다리인데 다리 뼈가 휜 옷자다리예요. 한 2, 3년 전에 그냥 잘라가지고 수술했어요. 2개 다. 야,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 도로 무릎 아프면 무릎 수술 연골이나 해라 그랬더니 자기 평생 치마를 못 입어가지고 간이 돼가지고 잘라야 돼. 그래서 이게 잘라가지고 뼈가 살이 이렇게 나가고 한 1년 이상 고생을 하죠. 해가지고 지금은 청바지 입고 다니지만 하는데 죽게 아프거든요. 장모님 말 좀 들을 걸 내가 안 들어서 고생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자들은 미적인 나는 아무리 이뻐진데도 다리 안 자를 것 같은데 그거는 뼈 수술. 또 기독교에서 하는 그 전라도가 어딘가 병원이 있던 거만 그거 전문으로 저렴하게 해서 신우하고 둘이 같이 했는데 신우는 이제 젊으니까 빨리 뼈가 붙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훨씬 늙더라고. 내가 움직이라고 그랬지. 많이 움직여야 빨리 붙는다 뼈는. 근데 병원에서 걱정하지 말랐다. 다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움직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발의 문제를 눈여겨서 볼 문제들이죠. 발목의 가동성이 감소돼 있고 제한된 사람들은 모텔루스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와서 제한되는 거잖아요. 건막 아프거나 뜨겁거나 이건 뭐 또 아까 이게 아치가 많이 무너졌거나 문제가 됩니다. 한쪽 발 신발 특히 많이 달아지는 사람들은 또 골반 변이를 위해서 발목까지 스페이션 현상이 나타난 거고 그리고 발목이 삐걱했을 때 후속 처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게 얘기했잖아요. 발목을 삐걱하게 되면 이 경경에서 수피리얼 미디얼 방향으로 가게 되고 서브락첸과 거울은 텔로스는 우리가 엔티리얼, 인피리얼, 레터럴 방향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 텔로스 거울은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또한 비골, 피불라, 거울, 텔로스에 연결되어 있는 인대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인대가 문제라고. 피불라가 전골, 캐케뉴스에 연결된 인대들 손상이 제일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인대 때문에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이핑 요법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발과 발목의 주위 조직과 평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설명한 것 중에 다 포함된 것들이에요. 이거는 항상 뭐 지난번에 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근육은 힘을 주고 테스트했을 때 힘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정말 정상이고 약하면 서브락티션이고 그렇죠? 인대는 근육을 힘을 빼고 움직였을 때 자극이 있으면 인대의 손상이고 거는 근육을 뼈와 뼈를 연결시키고 이게 왜 여기 나왔죠? 건들 근육 그렇죠. 건 인대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고 건 근육을 뼈와 연결시켜주고 거는 이제 근육의 끝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텐션 긴장에 의해서 또 그 골막을 잡아당기면서 염증성
발목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발의 통증은 우리가 신경통 L4, L5, S1에 눌리게 되면 발까지 페인이 내려오죠. 디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뇨, 말초, 신경압박에 의한 발의 통증 문제를 일으킬 때 얘기하는 거고요. 동맥경화, 협착증이 있는 사람은 발목에 통증이 아니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동맥이 폐색 증상이 생겨서 동맥이 막혀서 통증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앉아서 허리를 구부려서 여전히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게 슬관절의 서브락테이션이 아니고 디슬로케이션입니다. 완전 탈부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무릎 빠지는 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몇 번 빠져서 내가 맞춰주긴 했는데 이런 큰 뼈들이 빠져서 움직이면서 주변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대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후유증이 어마어마해요. 큰 뼈는 디슬로케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부작용이 뭐냐면 후유증이에요. 인대들 이런 것들을 연부 조직들을 많이 늘어나잖아요. 큰 뼈가 움직이면.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들어가면서 딱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서브락테이션을 가지고 가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게 또 빠진 게 또 반복되고 오다리. 오다리가 이제 이런 관절에서 이렇게 오다리가 돌아가면서 된 것이 아니고 뼈 자체가 휘어서 태어난 휜다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치료해주면 안 돼요. 뼈가 이렇게 휘어 있는데 이거를 빵듯이 맞추다 보면 관절에서 서브락테이션이 생겨서 관절을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오다리 치료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엑스레이 촬영. 뼈가 휘어서 온다는 거예요. 오다리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그 시골 교회에 권사님처럼 잘라서 뼈를 잘라서 반듯이 세워서 거기 뼈가 채갖고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 필요한 거고, 이런 티비아라든가 고관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생기는 거는 이런 관절을 조절해주면 오다리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다리 치료와 또 근육 치료를 같이 하셔야 돼요. 힘을 주는, 이렇게 벌려 있는 사람도 힘을 모으면 이렇게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안에 있는 내전근과 외전근이 있는데 내전근이 늘어나 버리고 외전근이 강하니까 자꾸 밖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 내전근을 강화시키고 항문을 조이고 무릎을 조이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해서 교정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TBI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회전되니까 벌어지는 거 있대요. 유전적인 것도 많습니다. 고관절 조절에서는 뭐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게 되죠. 아무래도 트랙션 시켜서 열어주는 그런 교정법들이고요. 이게 또 로테이션, 서브락테이션, 엑스턴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이런 거를 돌려서 트랙션 시켜주고, 이걸 좀 강하게 해주는 거 드랍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앉았다 일어날 때 소리 나고 좀 페인 있는 사람이 뭐 그 자리에서 뭐 좋아요. 이 하지나 상지를 치료해 보면요, 그 자리에서 좋아지는 특성이 많아요. 안 좋아지거나 좋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밌잖아요. 좋아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좋아지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뭐 안 되는 거는 뭐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또 벤트리얼 방향으로 나와 있는 튜머를 포스트 방향으로 넣거나 또 돌리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타이로에서 많이 하는 방법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관절을 뽑아서 좀 유격을 유격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이제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무릎을 교정하는, 아주 아까 고관절도 어깨에다 걸어서 하는 방법이 굉장히 최고 좋은 방법이지만 무릎도 앞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교정법이 훨씬 편하고 환자도 편하고 하는 사람도 편하고 좋아요.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옆에 있는 그런 피불라의 포스티어 수피를 방향으로 서브락테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지렛대 역할로 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테크닉을 하는 방법들이고 지난번에 다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무릎이 발이 외축으로 돌아가면서 무릎이 풀 익스텐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여기 관절을 뻑 소리 나게 열어주는 테크닉이에요.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예, 무릎 약해진 사람들이 교정해주면 굉장히 크고요. 이거는 무릎이 안쪽이 벌어지고 바깥쪽이 벌어지고 안쪽이 뭐 벌어지고 바깥쪽이 좁아졌다거나 했을 때 벌어져 있는 쪽에 손을 넣어서 더 뭐 이렇게 모아주거나 벌려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이것도 당겨주면 다 좁아졌던 부분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교정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당겨줍니다. 이건 앞에서 무릎을 치료하는 방법들입니다. TBI의 그런 인터널 로테이션이나 엑스터널 로테이션 된 거를 치료해주는 방법들입니다. 또 이제 뭐 드라블을 해도 되고 그냥 매니플레이션도 가능한 테크닉입니다. 이것도 TBI 무릎 관절 같이 치료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건 발목을 뺐다 놓는 방법들이에요. 이거 텔로스를 살짝 당겨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보다 더 이따가 더 많은 테크닉들을 제가 실습 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